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자,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저염고민은 파우더로 될 수도 있고 파우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우더는 고체죠. 근데 그것이 물에만 닿으면 녹아요. 자, 설탕도 물에만 닿으면 녹죠. 그리고 이 저염곰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살려요. 피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뼈세포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저염곰이 농도가 없으면은 우리 몸에 무력증이 와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피로감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피로 온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면 인젝션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염고미를 갖다가 파우더를 물에 녹여가지고 우리 혈관에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우더는 물에다가 많이 타면은 농도가 짙어지고 적게 타면 농도가 약해집니다. 우리 혈액의 농도가 알맞게 있어야만이 우리 혈액이 부패되질 않아요. 자, 왜 혈액이 부패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바닷물은 3.6%이기 때문에 절대 부패가 없죠. 바닷물이 썩는 법이 없죠. 그래 그 속에 있는 해초도 썩는 게 없고, 그 물속에 떠다니는 해초, 미역, 떠있는 미역, 또는 그 물고기나 그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썩음이 없죠. 이렇게 물은 그 동물이나 식물에 썩음이 없는 것이 물의 파우더, 다시 물에 들어있는 저염곰이 농도에 의해서 썩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시고,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 된장을 만들죠. 그 농도가 18%예요. 저염곰이 농도가 몇 프로? 14%. 바다는 3.6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6배, 7배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안 썩어요. 우리가 먹는 간장 있죠. 간장은 그것도 역시 16%에서 18%예요. 안 썩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식혜나 우리가 먹는 음료수는 썩으니까 거기다가 썩지 않는 방부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통조림도 썩지 않으니까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뭐가 들어있어요? 표백제 아니면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혈액을 썩지 않게 해주는 건 방부제 같은 것이나 표백제가 들어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혈액의 순환이 안 돼요. 그래 자연이 준 선물, 이 바닷물인 이 미네랄 농도는 저염곰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를 썩지 않게 해주지만 혈액순환을 잘 해주고 물질 대사를 잘 이루어주고 또 뭐예요? 나쁜 균을 죽이고 좋은 균만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자연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혈액에는 얼마나 있어야 되냐? 우리 몸속에 얼마나 있어야 썩지 않냐? 우리 몸 전체는 3.5%, 바닷물과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혈액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1.0%가 있어야만이 우리 혈액이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미네랄 농도가 우리 몸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발효 리퀴드맥이라는 생명액을 얼마나 해서 약초를 이것이 18% 내지 25%가 있어야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혈액이 썩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지 안 썩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은 자연이 준 선물을 그대로 신비한 물질을 그대로 농축해서 바닷물을 거기다 약초, 곡식, 채소를 발효해서 1년 이상 숙성생키해서 나온 물이 발효 리퀴드맥은 우리 몸을 썩지 않는다는. 오늘 그럼 바다에 녹아있는 물 또는 바다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길래 바닷물이 썩지 않는가? 여러분 바다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바다는 그 물을 동식물이 먹고 자연 치유력을 해가면서 셀프 키워가면서 아주 건강하게 사는 그 바닷물,
그 미네랄 농도, 그것이 물을 증발하면 파우더리 되고, 그죠? 그 물을 증발하면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 20%, 25%까지 마음대로 우리가 농도를, 바닷물을 증발시키면은, 그래서 이것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항암 작용을 하고 통증 제거를 하고 산토압 작용을 하고. 우리가 바닷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맹물 같죠? 그 먹어보면 짜죠? 그렇죠. 무색, 무치죠. 그러나 먹어보면 굉장히 짜잖아요. 그죠? 3.6. 바닷물을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사람이요. 갈증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삼투압, 우리 몸의 세포가 파괴돼요. 바닷물은 너무 농도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닷물은 물을 너무 세니까 우리 사람은 1.0%가 우리 혈액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물을 담수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농도를 낮춰서 먹는다. 이걸 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도를 3.6%니까 우리 몸은 1.0%를 유지해줘야 먹죠. 그러니까 바닷물 그거보다도 0.5, 0.3으로 더 농도를 낮춰서 담수해서 먹는다. 지금 저 아라비아 같은 그 나라들은 리비아, 에트나,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는 전부 바닷물을 농축해서 먹잖아요. 그것이 담수해서 먹는다. 농도를 낮춰서 먹는다. 그래서 이 발안수물을 섭취한다. 이 발안수를 균형 맞는 물을 인젝션하죠. 발안수 인젝션한다. 그럼 발안수 맞는 인젝션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알칼리로 체인지도 되고 또 산성으로도 바꿔지고. 우리 몸은 이렇게 내배를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안수물을 인젝션을 한다는 것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식물이 먹고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 다큐를 가끔씩 보면서 그 소련에 사는 그 큰일이 뿔 달린 그게 무슨 짐승이에요? 뿔 달린 거. 그러한 사슴 같은 큰 사슴 있잖아요. 그런 사슴들은 이 사람이 오줌을 넣으면 쫓아와서 오줌을 받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혈액 속에 미네랄 농도를 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풀 속에는 저염이라는 나트륨이라는 게 없어요. 칼륨 미네랄만 꽉 찼죠.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 알칼리를 맞춰줄 수 있는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는 그게 무기 염류가 들어있거든요. 저염고미 농도가 들어있어요. 그 오줌을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1500년 전에는 군중 뭐가 있었어요? 치료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오줌을 넣으면 그 오줌을 원물에다가 깊은 샘물 속에 받아놨다가 그것들이 궁녀들이 또는 그 공주들, 마마들이 얼굴에다가 발라요. 소변을 갖다가 다다다닥 때려. 그게 바로 화장품 아니었습니까? 얼굴을 기미, 주근깨 이런 걸 막는 그런 오줌에 그 농도를 우리 몸속에 맞추려고 온갖 무기질을 그 바닷물의 농도, 다시 말해서 미네랄 농도를, 저염고미 농도를 얼마나 군중들이 찾아서 헤맸습니까? 그리고 임금들이 변을 보면요, 변 색깔이 이상스러우면요, 이건 저염고미 농도가 모자란다 해서 사람의 오줌을 임금들에게다 음식 속에서 믹서해서 음식을 섭취시켰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랑스에 가면 로이드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KBS 다큐에서 나오는 걸 좀 잠깐 봤는데요. 프랑스에가 로이드 샘물을 성분 검사를 해봤어요. 성분 검사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0.7%인가 그 저염고미 농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힌 물이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인데 세상적으로 아는 신비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 고혈압 환자가 가서 먹으면 고혈압이 낮춰지고 당뇨 환자가 가면 혈당이 낮춰지고
뇌졸중 환자가 하면 뇌졸중이 풀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간경화가 찡하면 간의 지방이 풀리고 하는 이런 물질이 프랑스에서 100년 동안 이 난치병에 대한 큰 혐이 있었던 물을 한번 공개한 적을 제가 봤어요. 그 신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자연이 준 선물, 자연이 준 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염금이 농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악산에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샘물을 그 사람들이 와서 피부병도 고쳐졌다, 혈압도 좋아졌다 해서 그 물을 전부 푼 거예요. 그랬더니 한 1톤이 나오더래. 그 샘물을 전부 푸니까. 그래 그 물을 갖다가 증발을 농축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숟갈로 저염금이 파우더가 딱 2숟갈을 나오더래요. 그 도람으로 한 2톤, 1톤 한 반 되는 물에 겨우 2숟갈밖에 안 나오더래요. 바닷물은 어떻게 돼요? 1리터만 해도 한 숟갈이 나와요. 1리터만 해도 한 20g 정도 나오잖아요. 3.6%니까 3.6g, 약 36g가 나오죠. 근데 관악산의 물은 그 민물이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가요? 그 관악산에 있는 물은 나무나 풀이나 채소나 곡식이 먹는 물이고, 바다의 물은 해초들이 먹는 물이고 물고기가 먹는 물 달라요. 이렇게 농도가. 바닷물하고 육지에 있는 곡식과 채소나 곤충들이 먹는 물은 다르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먹는 물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의 농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쥐에다가 암이 오게 해가지고 당뇨가 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농도를 맞춰서, 쥐에는 쥐대로 농도를 맞추고 곡식은 곡식대로 농도를 맞추고 사람은 사람대로 농도를 맞춰서 섭취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혈액이 썩지 않고 정상적으로 순환하다는 걸 증명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 100년 동안 우리의 질병들을, 난치병들을 고치려고 온갖 과학자나 의사들이나 또는 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미네랄 농도를 정말 자연에 숨어 있는 걸 찾으려고 얼마나 지금 헤매고 있는 지금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병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이것을 벌써 리서치한 지가 26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26년 동안에 이 많은 연구 끝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염금을 섭취해보고 얼마나 많이 치료가 되고 얼마나 많이 예방했는지, 그것을 오늘 낱낱이 한번 그 신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는 물에 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바다에 물고기는 해초는 물에 떠 있죠.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세포는 100조가 되는 세포가 물에 떠 있죠. 그래서 지구는 3분의 2가 바다예요. 우리 사람도 3분의 2가 물이죠. 그럼 물이 우리 간세포나 뇌세포나 우리 머리카락 세포도 다 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생명 탄생을 보면 정자와 난자가 어머니 양수강에서 만나죠. 헤엄쳐요. 그때는 그 물이 99%입니다. 99% 속에 정자와 난자가 그 물 속에 있는 뭐를 먹어요? 바로 저염금이 그 물을 먹고 헤엄쳐가죠. 바다의 해초나 물고기들은 뭘 먹어요? 바다의 물 속에 있는 산소, 비타민, 영양소를 먹으면서 자기 혈액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액이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pH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소화도 잘 되고 간도 면역을 얻기 위해서 그 물을 먹어가면서 세포가 떠 있듯이 우리 몸도 역시 떠 있어야 돼요. 정자 난자도 세포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사람을 만들 그 정자 난자가 어디? 어머니 양수강에서 떠서 서로 거기서 미팅을 하죠. 미팅을 해서 결혼하죠. 결혼해서 신비하게 태아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 속에 농도가 있어야, 농도가 모자라니까 저항절개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 병신을 낳는 사람, 아주 정상 체중을 낳는 사람, 유전물질을 나쁜 거 아주 담아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 당뇨가 있는, 암이 숨어있는 사람을 탄생하기도 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을 탄생하기도 하는 것이 이 물 속에 숨어 있는 거기 저염금이 농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탄생의 물이다. 정자난자의 어머니 양수물이. 그것이 성경에는 바닷물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자, 열왕기에 보면은요, 이 물이 죽으니까 오염이 되니까 간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심장이 떨어지고 자궁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물을 고치니 다시 간이 떨어지지 않고 죽음이 없다는 이런 성경 구절도 있듯이 이 정자가 난자가 99% 물에서 아주 건강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도 썩지 않고 태어나는 이 양수의 물. 그게 신비한 물 아닙니까? 자연이 준 신비한 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뭘 먹고 신비한 물을 만들어요? 자, 자연에 준 곡식과 채소, 과일을 먹고 그 자궁 안에서 아기를 만나 탄생하게 돼.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청년들은 물이 한 80% 된대요. 저 아기들은요, 태어난 애들은. 그리고 우리가 벌써 20살만 되면 물이 얼마나 주는지 알아요? 60% 줄어요. 우리 40대, 50대는 50% 줄습니다. 노인들은 40%는 물이 줄어서 결국은 물에 떠 있질 않으니까 세포가 결국은 노화가 오고 병사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왜 물을 뺏기는 겁니까? 이 바닷물은 평소 수천억 년 돼도 바닷물은 그대로 있어요. 줄지 않잖아요. 우리 몸속에 물을 뺏기면요, 우린 노사가 오고 병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 뺏긴다는 거, 물 뺏긴다는 게 바로 저염금이 농도를 뺏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뺏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노안이 오고 눈이 어둡고 심장병도 오고 당뇨도 오고 암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무슨 일을 하냐? 우리 세포 백절을 다 어떻게 먹이고 살린다는 얘기예요. 또 살리는 건 세균도 죽이고 또 항산화 물질도 있어서 유해 산소 같은 것도 다 제거하고 좋은 박테리아는 살리고 나쁜 박테리아로 죽이는 이러한 물질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혈구들이 물에 떠 있어야죠. 우리 혈구들이 물에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이 떠 있잖아요. 혈액 속에 떠다니잖아요. 그것들이 산소도 운반하고 탄산가스도 내보내고 영양소도 세포마당 날라다 주고 또 뭘 해요? 먹고 난 찌꺼기까지 다 신진대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영양소를 먹고 물에 떠 있듯이 우리 혈구도 적혈구, 백혈구 떠 있어요. 근데 이 저염금이 농도가 결핍됐을 때는 적혈구, 백혈구가 병이 들으니까 떠 있지만은 저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저들이 해롱해롱 되니까 우리도 결국은 영양 대사를 못하니까 배설 대사를 못하니까 에너지를 내지 못하니까 우리도 병사가 일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속에 영양소가 있다는 거, 이 우리 체액 속에 혈액 속에 뭐가 있어요? 저염금이 농도가 있다는 거. 이것은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면역을 만들어가면서 신종 바이러균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다양한 산소가 녹아 있다는 것, 또 비타민, 미네랄이 녹아 있다는 거. 눈물이 썩는다. 백내장이 녹내장이 온다. 눈물 속에 이러한 저염금이 농도가 결핍됐다. 이렇게 바닷물은 결핍되지 않죠. 그래 혈액 속에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다. 그것이 결핍되면 우리는 질병이 찾아온다. 무슨 질병이 찾아와요? 엄청난 질병이 찾아오죠. 병사라는 질병이 찾아와요. 성인병이 찾아와요. 결국은 한 살에도 죽고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은 인체의 대사를 각각